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타는 셀럽 마케터 겸 작가 김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나 공연 같은 문화 콘텐츠를 알리는 홍보 마케터라는 직업을 한 20년 동안 했고요. 최근에는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제 하나는 있겠지라는 긴 제목의 에세이를 쓴 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책 제목이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영화제 하나는 있겠지라는 거는 이제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없으면 안 되는 이 책 안에 몇 가지의 영화제를 쓰셨나요? 책 안에는 17개 영화제 정도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한 비공식 카운터로 300여 개가 넘는 영화제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거의 하루에 하나씩 영화제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책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이거는 출판사에서 일단 제안을 그렇게 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 책이 어쨌든 에세이 형식이라서 에세이 형식의 느낌이 나는 제목이길 원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제목을 제안을 주셨을 때 나쁘지 않았고,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초반에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외우지 못해서 너무 길어서 네. 그래서 고생했던 거 말고는 네.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내영 뭐 이렇게. 네. 좀 길지만 어쨌든 특이한 제목이기도 해서 네. 기억에 오히려 더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문문이 아닌 게 또 저는 특이하게 봤어요. 네.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꼭 있길 바라면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 책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실은 원래 제가 2017년도부터 영화제를 좀 이렇게 정해놓고 다녔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처럼 유튜브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때 제목이 몹시 궁금한 영화제라고 한 달에 한 곳씩 궁금한 영화제를 찾아가서 도대체 이 영화제를 왜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유튜브였는데 실은 어쨌든 과정에 의해서 이 유튜브가 사라지게 됐고 제가 이제 그동안 취재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에 그냥 기록에 남겨놓자라고 했던 게 출발이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그냥 출판사에 제안을 했는데 너무 흔쾌히 받아주셔가지고 출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지만 코로나 시대도 그렇지만 영화 사업 전반에도 코로나의 영향이 미쳤고 그래서 각종 행사도 많이 중단됐었고 또 OTT 영향 등도 있어서 사실 극장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에 영화제는 이제 접근성이 사실 더 쉽지 않은 서울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영화제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주제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영화제를 많이 갔었으면 좋겠은 마음으로 이 책을 쓰신 거죠? 네. 많이 와라 영화제. 그렇죠. 일반 영화 극장, OTT는 일단 차처하고라도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과 영화제에서 영화 보는 것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극장에서 그냥 상업 영화를 보시는 거는 단순히 즐기기 위한, 재미를 위한 이런 거라면 영화제는 영화제 상영 목적이 실은 약간 좀 달라서 자기가 만든 첫 영화인데 그래도 약간 만듦새가 짧다든지 이렇게 긴 상업 영화처럼 장편으로 소개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소개하는 루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제에 가면 신인 감독들의 작품부터 뭐 기성 감독들의 뭐 전작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나실 수 있는 약간 새로운 루트의 영화를 보실 수 있다? 네,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영화제는.
또 서울이 아닌 곳에서 열리는 영화제도 많아서 물론 네. 사시는 곳이 다 다르겠지만 약간 여행 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영화제를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방잡.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영화제들이 실은 부산하고 전주에서 열리다 보니까 거기가 또 이렇게 먹거리들도 좀 유명하고 돌아볼 수 있는 관광지들도 많고 해서 여행 삼아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제가 소개하고 있는 영화제들은 그렇게 막 큰 이제 대형 규모의 영화제들은 아니고 정말 내 집 앞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영화제들을 주로 많이 찾아갔고요. 또 영화제 가시는 분들이 나는 뭐 영화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또 영화제에 가는 게 일반인들은 안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반인들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뭐 영화만의 축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종류의 영화제들을 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좀 천박한 질문인데 영화제 영화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무료인 영화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기존의 상업 영화 비용보다는 약간 다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싸게 신작을 빨리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네, 그리고 미개봉작들이나 뭐 월드 프리미어라고 해서 전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그런 영화들도 영화제에서는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보는 재미도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곳이 영화제예요. 이 책에서는 그래도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영화제를 약간씩 분류를 하면서 소개해 네, 주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분류를 나누신 건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영화제 조합 자체가 영화가 재미있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특이함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적인 특색도 있고 극장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인 특색도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린 제가 봤을 때 뭐 셀링 포인트가 좀 있는 마케터 입장에서 네, 그런 게 좀 있는 영화제들을 우선해서 좀 찾아봤고요. 네, 그래서 뭐 제 그 중간 섹션을 나눈 게 영화제에서도 특별한 군으로 이렇게 섹션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섹션이 동시에 영화제에서 상영이 되는데 그런 섹션을 분류하듯이 저도 역시 책 안에서 섹션을 분류해서 뭐 한쪽은 뭐 공간이 되게 특이한, 네, 또 한쪽은 지역색이 되게 특이한, 또 아니면 이 영화제를 만든 사람들이 조금 독특한, 뭐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영화제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화제의 이 흥망성쇠랄까?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영화제를? 저는 극장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극장 산업은 다 멀티플렉스화 되어 있어서 체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영화제는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쨌든 뭐 1인 가구 세대이고 뭐 개인주의고 세대가 바뀌고는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세대들이 어쨌든 같이 모이려는 공동체 공간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다만 가족이 아닐 뿐이지. 그래서 그런 공동체들이 모여서 같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본다. 라는 설정으로 생각한다면 영화제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냥 딱 떠올리시기에 생각하는 영화제가 아니라 정말 그냥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영화제들이 곳곳에 많이 숨어 있어요. 그게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고 제대로 다 소개되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지금도 매달 영화제를 가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영화제를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서 좀 찾아내시기 쉽도록 네, 제가 한번 먼저 찾아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화제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거 따로 있지는 않나요?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데는 없고요. 네, 시즌별로 그 영화제들의 영화를 이젠 정기적으로 상영을 하는 플랫폼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
직접 영화제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문 온라인 플랫폼들이 생겼고 이제는 그래서 대면으로도 영화제를 하지만 비대면으로 영화제를 볼 수 있도록 플랫폼이 많이 오픈돼서 직접 현장에 멀리 가지 않으셔도 온라인상에서도 즐기실 수 있는 루트들이 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화제로 가면 이제 일반적으로 저의 상식으로는 분류하는 게 여러 개가 있겠는데 뭐 국제 영화제도 있고 국내 영화제도 있고 경쟁 부분 영화제가 있고 비경쟁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다 다양한 건가요? 모든 영화제가? 뭐 경쟁 부분, 비경쟁 그렇죠. 부분은 어떨까요? 네네. 다 영화제마다 다른 건가요? 네네. 경쟁 영화제는 이게 어떤 시상을 하기 위해서 네, 그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출품을 시키고 내부적으로 경쟁을 시키는 거고요. 비경쟁 영화제는 그야말로 경쟁을 하지 않고 그냥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걸 비경쟁 영화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만드시는 분들은 경쟁 영화제에 출품하셔서 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고 아니고 딱히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비경쟁 영화제에 출품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거 역시도 심사위원이 있고 선발을 해서 상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출품을 한다고 해서 다 상영되는 건 아니니까 아마 이 영화제 측의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영화들을 관객들은 아마 보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다양성을 되게 즐기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인 맞습니다. 상업 영화가 네. 아닌 네네. 거잖아요, 사실. 그게 좀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면 좋긴 할 텐데 과연 네. 너무 지금 극장이 지금 블랙버스터만 그나마 상영이 좀 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좀 안타깝긴 한데 맞아요. 이게 국가적인 예산의 도움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이런 영화제들은? 아마 지원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뭐 어느 정도 영화제를 운영하고 있으면 국제 영화제로 심사를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나 영화제를 만든다고 그게 다 국제 영화제가 되고 뭐 서울에 타이틀을 달고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심사 제도에 따라서 지원금도 결정되고 그래서 지원을 받으시는 영화제들도 있고 못 받으시는 영화제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지자체 지원을 받으시는 데가 있고 아니면 영진이의 지원을 받으시는 영화제들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원을 받으시는데요. 뭐 이제는 지원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역에서도 영화제를 만드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뭔가를 그 영화의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함께 모여서 보자는 건데 예, 함께 모여서 보는 것에 자기가 좋아하는 약간 주체적인 의식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실은 영화제여서 함께 좋아하는 장르의 것들 아니면 좋아하는 메시지의 것들을 보는 것이 영화제 공동체가 하는 행동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화제가 없어지지 않을 것은 같이 모여서 계속 얘기를 하자고 할 거니까 그래서 더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꼭 굳이 이제는 극장이 아니어도 되고 예, 다른 공간이어도 실은 상관없게 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극장이 약간 줄어도 영화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친구를 이제 같이 데려가고 싶다면 왜 영화제에 이제 가기 싫어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자, 왜 영화제에 가야 되는지 가면 어떤 게 좋은지 일단 그렇게 친구를 설득하는 느낌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제를 왜 가야 그거는 아마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인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거든요. 되게 산을 좋아하는 친구면 산에서 영화를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면 바다에서 하는 영화제를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제들이 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뭔가 자기의 취향이 하나 더 곁들여진 것들을 찾으면 영화제를 조금 더 재미있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영화를 보러 간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산을 가거나 목포를 가거나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지는 않잖아요. 네, 여기에 뭐가 먹을 게 뭐가 있고 숙소는 어디서 잤으면 좋겠고 뭐를 구경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되게
멋지면서 여행을 하는 것처럼 실은 저는 영화제를 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제가 실은 색깔이 정확하게 있으면 그 색깔을 자기가 분명히 좋아하는 색깔이어야 하고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도 약간 있어야 하고 그렇게 영화를 찾으면 그 곳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그 영화제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부여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런 영화제가 어때라고 하는 것보다 뭐 영화제에 가면 어때 라는 것보다는 그냥 바닷가에서 하는 영화제에 가보면 어때는 말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냥 영화 보러 가자고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다른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영화제를 간다라는 건 영화를 보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즐기는데 그 즐김에 있어서 사람, 공간, 지역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걸 영화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영화 보러 갈래? 라고 질문하는 건 영화제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어떤 영화를 어디서 보자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이 되지면 영화제에 훨씬 더 적절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실제로 같은 영화라도 누구와 함께 어디서 보느냐가 네네. 많은 차이가 있는 네.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소개해 들고요. 드리는 영화제들이 뭐 동굴에서 보는 영화제도 있었고 시장에서 보는 영화제도 있고 대학에서 보는 영화제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실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꼭 내가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극장을 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 다양한 그 시대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뭐 같은 세대에 사는 사람들과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을 그 공간에서 본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영화제가 굉장히 실은 특별해질 수 있어서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영화제를 한번 찾아보시거나 그런 여행지에 가서 영화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영화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작가시기도 하지만 마케터시기도 하잖아요. 영화의 마케팅과 영화제의 마케팅. 요건 또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영화는 어쨌든 마케터의 자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영화라도 좀 쉽고 재미있어 보이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실은 마케터의 역할이거든요. 솔직히 저희한테 뭐 계속 다 재미있는 영화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없는 게 들어오기도 하고 너무 어려운 영화가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드릴까라는 거를 고민하는 차원이고 또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이 수익을 빼놓고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몇 명의 관객을 동원해야 하느냐 이거를 다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는 비용에 맞게 마케팅을 집행을 하고 그걸 결과물로 확인해야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직업이기도 하죠. 매주마다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매주마다 박스오피스를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근데 실은 영화제의 경우는 모두가 다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상업적인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이 공간에 와서 얼마나 재미있게 영화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느냐의 포인트가 약간 있어요. 네, 그래서 영화제를 알릴 때는 최대한 여기 있는 게 리얼타임으로 재미있어 보여야 한다라는 게 영화제를 하루를 하든 일주일을 하든 최대한 그 다이나믹함과 현장감, 재미있음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 누구만 즐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와서 즐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도 수백 편을 상영하는 데도 있고 뭐 작게는 열몇 편을 상영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영화마다 재미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 관객들의 반응도 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버라이어티하기도 한 상황을 빠르고 리얼하게 전달하는 쪽으로 영화제는 마케팅을 좀 해드리고 있어서 다만 아쉽게 못 왔지만 다음에는 꼭 그 영화제에 참석하고 싶도록 보여지게 만드는 것이 마케팅을 할 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책 반응이 이제 나름 이쪽에서는 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좀 어떤 얘기 해주시는지 궁금한데요. 책 반응은 뭐 저는 아직
확실하게는 딱 체감을 못하고 있는데 영화 쪽에 계신 분들은 일단 이 마케터가 쓴 에세이가 별로 없었고요. 이렇게 에세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모두가 다 너무 바쁘신 상황이라 이런 글을 쓰실 시간이 실은 물리적으로 좀 없으시거든요. 저는 그나마 좀 제가 이제는 현업에서 살짝 발을 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네, 그래서 좀 자기 이야기 같다? 그리고 마치 내가 예전에 영화제에 갔을 때 나도 그렇게 일하고 나도 그렇게 놀았었는데 라는 좀 추억을 생각하시는 재미가 영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있으셨던 것 같아서 되게 오래전에 저랑 작품 하시고 막 함께 하셨던 분들도 막 전화가 오실 정도로 너무 약간 반가워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영화제가 많았느냐가 일단은 가장 첫 반응이에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가 뭐 광명에 살면 광명, 목동에 살면 목동, 뭐 아니면 내가 고향이 무주인데 고향이 목포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이 영화제가 있다라는 거에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자기 몰랐는데 올해는 꼭 가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런 친근함? 일반인 분들은 그런 친근함에 대한 반가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영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영화제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게 몇 개 있다고 그러셨죠? 총? 전체로 따지면 비공식 카운트로 30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제가 책에 이제 부록에 라인업으로 실은 건 200개가 조금 넘거든요. 그 중에 저는 17개만 쓴 거니까 정말 많은 영화제가 전국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고, 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럼 거의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다음은 어떤 책을 계획하고 계세요? 다른 영화제 소개, 해외 영화제 소개, 뭐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책을? 아니 안 그래도 다른 분들도 다 2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셔가지고 300개 중에 17개만 쓰셨으니까. 제가 근데 이거를 다니고 살펴보고 하는 데만 5년 걸렸거든요. 제가 처음 영화제를 가서 이렇게 취재를 시작한 거까지 따지면 그래서 아마 다음 편 쓰려면 5년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안에 얼마나 재미있는 영화제들이 더 생길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실은 생각보다 영화제를 만들고 이 영화제가 어느 정도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돼야 영화제들이 본인의 색깔들을 드러내고 그 정체성이나 자기네들의 주관? 예, 왜냐하면 모든 영화제들이 다 그냥 지역 이름과 무슨 영화제 그냥 이렇게만 하면 재미가 너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특색 있는 영화제들을 좀 찾아다니려고 노력을 했던 건데 그렇게 자기만의 색깔을 주장하고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이게 뭐 지자체의 협업도 필요하지만 영화제를 만드시는 분들의 고집도 약간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집이 담긴 영화제들을 좀 좋아해서 그런 영화제들이 앞으로도 새롭게 더 많이 생긴다면 뭐 다음 시즌을 또 기다려 볼 수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좀 일단은 관객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몇 영화제 가봤지만 더 많이 오면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잘 될 것 네네. 같은데 네네. 좀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일단 너무 유명한 영화제만 영화제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영화제들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 소개드린 영화제도 그렇게 질문을 했지만 도대체 왜 만드셨냐, 이걸 왜 하고 계시냐를 실은 알고 가면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네, 이 영화제를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냥 상업 영화처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흥행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단순히 그렇게 만드신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 동네에 그 알 수도 없는 곳에 그곳에 극장을 어떻게 찾아 아니면 자기네들이 직접 극장을 막 만들어서 영화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들을 좀 알고 가시면 훨씬 그 영화제를 좀 재미있게 그 즐기실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소개서 같은 네, 그런 책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으니까 만약에 꼭 영화제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그냥 어디 여행 가실 때 그냥 책 한 권 보시면서 자기가 들르는 위치에 그냥 영화제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그냥 여행의 한 코스처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영화제들도 되게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거나 작게 시작한 곳들이 되게 많거든요. 프랑스 칸느도 되게 소도시잖아요.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운대보다도 훨씬 작은 바닷가예요. 예, 거기에 부스를 차려놓고 극장에서 영화제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커진 거거든요. 저는 뭐 이쪽에서는 이게 꼭 그 시상을 하는 시상식이 들어가는 영화제들은 대부분 좀 배제한 상태고요. 예, 시상식보다는 페스티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 영화제들을 좀 더 골랐어요.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예, 가서 나도 영화를 출품할 수 있고 나도 영화를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좀 친근한 영화제들 위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여서 그렇게 한번 둘러보시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7개만 쓰셨잖아요, 책에는. 근데 여태까지 영화제는 한 몇 곳 정도 지금 참여하셨어요, 영화제에? 제가 직접 마케팅을 한 영화제는 1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꽤 많은 영화제들을 직접 홍보를 했고 실은 장기 홍보했던 영화제들이 조금 많아서 네, 막 5년, 6년씩 한 영화제를 그냥 그 조금 작은 영화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드린 경우들이 조금 많았고요. 뭐 되게 작은 초창기 영화제 때 작게 시작했는데 어느새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은 되게 대형 영화제가 된 영화제들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영화제들을 하긴 했는데 제가 시작할 때가 대부분 초창기 때 많이 시작을 했다 보니까 그 영화제들이 그렇게 작게 시작할 때 주로 그 영화제를 만들게 된 만듦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실은 나만 알고 있기 좀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실은 솔직히 조금 들어서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을 실은 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비하인드로 가려져 있는 영화제 중에 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하나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하나 해주시면 제가 될것 원래 같아요. 책에도 비하인드라는 섹션이 따로 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적어서 넣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유명하다고 잘 아시는 그런 부산국제영화제 비하인드도 넣었어요. 실은 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영화인들은 거기에 꼭 영화 보러 간다기보다 술 먹으러 가거든요. 그 1년에 한 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영화인들이 모여서 한 골목에서 그렇게 술을 먹는 날이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업종이 한 장소에 그렇게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술을 먹을까? 그것도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처럼 알리고 파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취재하러 취재를 다녔던 관련 기자들, 뭐 이런 모든 영화에 약간 애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그 기간 안에 만나고 한 자리에서 술을 먹고 그거에 관련된 공통적인 사안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데가 부산국제영화제 뒤풀이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심지어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예. 뭐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 이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 곳이 그 부산국제영화제의 술자리예요. 그게 마케팅 요소로 또 작용을 해서 일반인에게도 또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영화 배우들과 함께 술을 먹을 수 술을 있는 먹을 수 있는 네. 유일한 곳이 네, 된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배우분하고 먹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기자분이 합석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팬이라고 오셔가지고 팬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술을 먹고 그게 막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두가 모여서 영화 이야기를 하는 술자리? 네. 누구든 막론이죠.
하고 와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될까 생각해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런 것에 좀 특화된 영화제여가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좋아하고 많이 즐기게 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영화제를 만든다. 그렇다면 어떤 영화제를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어쨌든 뭐 영화 시장이 우울하든 단순히 영화 시장의 우울함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전체적인 시장 경제 그리고 세계 정세가 다 우울하다고 생각해서 그게 그냥 일개의 작은 산업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좀 즐거워야 하는데 즐거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좀 재미있고 싶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영화도 생각해보면 코미디 영화가 좀 사라지고 제가 그렇게 영화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배꼽 잡고 웃다가 나온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 영화제가 하나 생겨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제가 웃기는 영화만 보다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기록 영화도 되게 좋아해서 좀 리얼타임으로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면 과거에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없어지는 일들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나 인물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기록에 남겨야 한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에 대해서 만들어진 영화는 봤지만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리얼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책에 다 담겨 있을 뿐. 물론 그걸 고증을 하고 그대로 영상에 담으면 그게 재미없어지니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업 영화가 나왔다면 그게 아닌 기록 영화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역사나 과거를 조금 반추하고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발전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 영화들의 소중함 그리고 한때를 풍미했던 예술가들, 뭐 배우분들, 감독님들 그분들 돌아가시면 그냥 싹 사라지고 없잖아요. 다시 반추하고 기록하고 남겨놓는 그런 작업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록영화제 막 이런 것도 좀 생기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꼭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직접 만들고 싶진 않고요. 제가 누가 만드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의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사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준비하게 된 게 거의 코로나 끝물이었었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시국에 저도 일을 많이 하지 못했고 네, 많은 작품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이렇게 극장을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환경 공부를 하게 돼서 환경 공부에 약간 한 2년째 빠져 있고요. 어떻게 하면 영화의 이야기로 재미있게 환경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보고 있고요. 환경 공부를 하신다니 어떤 거죠?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약간 국가 자격증 같은 것도 따가지고 환경교육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예, 그러려면 이론과 실제가 다 겸비돼야 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저는 좀 미약한지라 먼저 시작하신 선배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실천을 아직 해보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방송이나 영화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반환경적인 산업에 분류되거든요. 환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일회성으로 없어지는 것들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하다못해 소품, 세트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번 쓰고 그냥 버리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지속 가능하려면 뭐 영화도 안 없어졌으면 좋겠고 극장도 안 없어졌으면 좋겠고 영화제도 안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모든 뭐 약간 세계 흐름이 지속 가능한 산업 쪽인데 그렇게 가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지를 약간 고민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다음에 뭔가 컨텐츠 새롭게 만들어 본다면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접목한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케터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뺏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직업군이라고 알고 있는데 평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고 뭐 어떤 취미는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솔직히 취미가 없었어요. 이게 개인 시간을 낼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저희 직업이 잠자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취미 생활을 그런 막 한가한 얘기를 할 수 없죠. 저희는 뭐 저희 그 동기들이나 뭐 선배분들이나 실은 결혼 안 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요. 연애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저도 어떻게 결혼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너무 바쁘게 지내는 직업인 건 맞는데요. 저는 약간 뭔가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하고요. 호기심이 일단 좀 많아요. 그래서 그 머리가 좀 아프고 리프레시를 하고 싶으면 그냥 막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막 돌아다녔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제가 계속 이제 마포구 쪽에서 사무실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홍대 인근이 사업장이었어서 그냥 홍대 거리를 마구 걸었던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그러면 뭐 그냥 백화점에 들어가서 막 최신 유행하는 패션들이나 색감을 그냥 막 하나를 딱 고정해서 그 색깔을 보자. 그러면 그날은 막 색깔만 보러 다닌다던가. 전혀 다른 거를 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직업 자체가 영상을 보는 일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직업이잖아요. 왜냐면 그 영화 한 편만으로도 너무 꽉 차는 스토리인데 그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넣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작품을 한참 할 때는 그런 책도 잘 안 읽었어요. 소설 이런 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저는 힐링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일을 그냥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냥 전시를 보러 간다든지 그냥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뇌를 식히고 네, 다시 시나리오를 보고 다시 영화를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력서를 쓰신다면 취미란에 적을 게 없네요. 네, 없어요. 그게 다 한때 좋아했던 거예요. 왕년에. 옛날에 어렸을 때 내가 뭐 음악을 좋아했었네, 뭐 책을 좀 읽었었네, 이게 다 옛날 일이고요. 20대 이후로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후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의 50대는 굉장히 재미있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들이 부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제가 재미있게 살아보려고. 꼭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취미를 얼른 찾으셔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실 많은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제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실은 책에 담았고요. 그리고 지금 영화계가 힘들다고 해서 한참 힘들어 하시는 영화를 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어요. 제가 이제는 필드에서 일을 하지 않지만 아직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준비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쉬시면서 그냥 읽으시면 좋을 그냥 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꼭 안 읽으셔도 되는데 목차만 한번 후루룩 훑어보시고
주변에 있는 영화제가 있다면 거기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책을 유용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불타오르지도 않고 셀럽도 아닌데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네. 앞으로 한번 조금 불타 올라와 봐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재미있게 살도록 하겠습니다.